네, 안녕하세요. 저 화성시 의원 전성균입니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막 사회생활을 할 무렵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M4 세대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M4 세대가 지금 3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랐을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조직에 들어가면 그 열정과 능력들이 대부분 소비성으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구조를 바꾸고 싶었고요. 그러려면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M4 세대의 시작은 저성장입니다. 예전 어르신분들의 그 폭발적인 고성장 시대를 지나 이제 저성장 시대인데, 그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꼭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미래 산업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또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말씀 잘하시네요. 자, 우리 교육복지 우리 전성균 의원님이 지난 2월 27일 화성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처음에 사실 2월 달에 한번 개정된데 사실 12월 달에 그 전년도 12월 달에 한 번 더 개정 총 2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복 지원 조례에 교복은 단체복을 한다라고만 아주 심플하게 돼 있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뭐 교복, 생활복 이렇게만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서 체육복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달에 경기도 교복 지원 조례와 같이 화성시 교복 지원 조례도 교복은 단체복으로 한다라고 심플하게 갔었고, 이번에 아까 그 말씀해 주신 2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체육복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담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다른 조례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그 교복이 그 무상교복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 KBS 뉴스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체육복을 학교에서 더 많이 입는데 굳이 교복, 그 비싼 교복을 가져야 되냐, 체육복이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사가 KBS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그것처럼 체육복을 더 많이 입는데 과연 그 비싼 교복만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전액 다 주고 학교가 그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 교복 업체들이 단합을 하고 단합해서 학교를 넣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올라가서 무상교복이라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더 늘어가는 지금 실정인데, 체육복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집행부랑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이번 우리 화성시에서 지급하는 체육복은 학교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직접 화성 시민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7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화성시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체육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1인 가구 지원 조례안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관련해서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 못했는데 체육복은 올해 추경에 통과를 해서 지금 올해 신입생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됐어요? 네, 올해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급됐고, 그 1인 가구 같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그 고독사, 특히 젊으신 분들의 고독사 뉴스를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화성시 거를 찾아보니까 화성시는 노인 고독사만 초점이 맞춘 조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도 보고 연구도 자료도 보니까 화성시의 1인 가구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화성시 1인 가구? 네. 글쎄요, 한 몇십만 될 것 같은데.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는데, 혹시 그 10만 명 중에 청년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대략. 10만 중에 한 20%? 네, 놀랍게도 49.7%가 다 청년 1인 가구입니다. 근데 그 49.7%에 해당되는 청년 1인 가구에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출생률도 적은데 그들이 이렇게 고독사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노인 고독사를 포함한
그 모든 연령의 1인 가구의 구독사를 막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멘탈 케어 중심으로 가겠지만 앞으로 그 1인 가구 공동체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텐데,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행정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1인 가구 지원 팀이 신설됐는데 화성시는 그런 팀도 없고 재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향후 먼저 그 양적인 행정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확보된 다음에 그런 1인 가구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성실하고 우리 똘똘한 정치인입니다. 이원 의원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청년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현 민주당의 병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 사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지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그 독재와 기득권 그리고 권력기관과 맞서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또 기억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의 병폐를 끊기 위해서 촛불 시민과 함께하는 당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잣대도 역시 다른 당과 달리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 민주당에만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두냐 하는 그 억울한 당원님들의 말씀도 있는데, 그 태생적으로 민주당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선거에 대선에 졌다 보니 역사의식은 후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화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그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이 당심을 넘어 민심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명의 가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그래서 민주당이 홍보를 했을 당시에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청년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표현했었는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인가, 혹시 민주당과 더불어 국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더불어가 아니고 정말로 더불어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PC주의라는 말이 좀 있었는데, PC주의가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만 올바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이 있는데, 그 말대로 제가 아까 앞뒤를 바꾼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 말고 정말 올바른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도 기초의원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동탄 4, 5, 6도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 같은 거, 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동탄 4, 5, 6동 뿐만 아니라 지금 동탄 1신도시, 2신도시 포함해서 트램이 일단 지금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이 누려야 할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현우 의원님이 그 트램 4법을 발의하셨고 통과가 이미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지만, 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타시 같은 거 보면은 트램은 그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술하고 접목해서, 지금도 자동차도 자율주행하면서 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하기 접목돼서 트램이 더 안전한 트램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집 같은 경우에도 그 화성시에서 이미 청소년 문화집 타당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부지도 있고 다 건립이 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 건립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뭘 채울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청소년들한테 뭘 원하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놀이가 많습니다. 뭐 게임기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것도 분명 들어가야 되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또 꼭 필요한 챗 GPT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딩, 메타버스라는 그런 컨텐츠 들어가서 그 미래 세대들이 꼭 배워야 하고 알면 좋을 그런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끝나가는데 정성근 의원님의 정치 철학과 롤 모델이 있으면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권위를 넘어 행동하는 정치가 제 정치적 모토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권위적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청년 정치이다 보니까 권위적이면은 더 안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적인 걸 넘어서 행동하는 정치가 돼야겠다. 그래서 제 롤모델은 딱 두 분입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지금 삼선 의원이신 이현우 국회의원님이 제 롤모델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참여정부가 끝나고 참여정부 그 평가 포럼 때 하신 말씀이 사실 많이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합니다.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이 됩시다. 자,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추종하지 않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권위를 넘어서 행동한다고 했는데 제가 행동함으로써 저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더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현우 의원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김대중 대통령 말씀 중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 이현우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마음도 크신데 뭐 자리준비 청년을 위한 좋은 어른법이라든지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담고 싶고 또 그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 보고 저도 참 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나도 저희도 이현우 잘합니다. 끝으로 저기 임기 중에 화성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같은 거, 뭐 활동 계획. 네. 그 대한민국 출생률이 0.78이라는 말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는 현재 출생률이 1.04, 1이 넘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일이 간 넘은 그 딸이 하나 지금 있습니다. 딸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보다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초의원이지만 그 출생률 관련된 좋은 정책을 제가 화성시에 도입을 해서 효과가 나서 샘플이 돼서 전국에 퍼지는 것을 제 이번 임기 동안에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 시민들한테 간단히 인사. 네, 화성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늘 제 모든 게시물이나 제가 하는 말에 민생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성시민 민생에 도움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